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풀던 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만만한 거부터 먼저 골라서 푸시면 된다. 1번부터 이렇게 풀다가 1번에서 꼬이면 다른 게 다 이제 막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사람이 당황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좀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시험이 또 멘탈 싸움이죠. 시간 안배도 잘해야 되고.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것은 냉정하게 일단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점수를 확보하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판매 실적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는 최우수 부서, 두 번째로 높은 부서는 우수 부서,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라고 했네요. 자, 라지 함수와 if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네요.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그리고 if는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 쓰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첫 번째 판매 실적이 이 판매 실적들 중에 첫 번째로 큰 값이랑 같다면 최우수 부서가 되는 거고요. 이 판매 실적이 이 판매 실적들 중에 두 번째로 큰 값이랑 같다면 우수 부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if를 먼저 쓰겠습니다. fx 눌러서 if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이 첫 번째 판매 실적이 그랬죠? 항상 비교가 되려면은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값이 자 같다. 뭐랑 같냐면 이 판매 실적들 중에 제일 큰 값이랑 같다면 이런 조건이 되죠. 그래서 라지를 쓰면 이거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라지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라지부터 중점을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if에서 라지 중점하시고요. 자, 어디에서 판매 실적들 중에서가 되겠죠. 판매 실적 범위를 잡고 K에다가 첫 번째로 큰 거죠. 가장 높은 거니까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어레이에다가는 반드시 고정이 돼야 되겠죠. F4 눌러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돼요. 자, 아래로 범위를 잡았고 우리는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하죠. 그러면 이 범위는 항상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틀린 답이 나오겠죠. if로 나가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최우수 부서라고 적어주고요. 자, 아닐 때, 최우수 부서가 아닐 때 false 여기다가 다시 if를 추가하는 거죠. if를 추가해서 자, 또 판매 실적이 이것이 라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또 같다면 뭐랑 이 중에 두 번째로 큰 거랑 같다면 우수 부서죠. 그러면 이제 또 라지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큰 걸 찾기 위해서 라지 들어갑니다. 어디에서요? 판매 실적 중에서가 될 것이고요.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고요. K에다가 2라고 쓰면은 두 번째로 큰 값이 나오죠. 요 앞에 2% 나갈게요. 이쪽에 2% 나가서 자 보면 이 I3 값이 두 번째로 큰 값이랑 같다면 그것은 우수 부서가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면 돼요.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큰 따옴표 2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확인을 하고 채우기 핸들로 쭉 풀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장르가 드라마인 영화의 예매 수량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자, 조건은 여기에다가 입력해서 사용하라 그랬고요. dsum, daverage, dmax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했어요.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죠.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함수는 daverage 함수를 택하면 될 것 같고 조건은 장르가 드라마인 거예요. 장르가 드라마는 여기 본문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건을 쓰라 그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면 될 것 같네요. 저 장르 드라마 이거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바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조건 적어놓고 이따가 조건은 여기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건이 가족이었다면은 장르 가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에 맞는 평균이니까 fx 눌러서 이 에버리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 에버리지.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칸에는 표 전체를 다 잡아요. A13부터 D23까지 표 전체를 다 잡고요. 필드라고 하는 칸에는 계산 항목을 적어주는데 평균을 구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의 평균을 구할 것인가? 예매량의 평균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매량은 예매 수량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필드에다가는 예매 수량 이렇게 23셀이 되겠네요. 예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예매 수량이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기 때문에 4라고 적어도 됩니다. 자, 크리테리아라는 것은 조건인데요. 조건을 우리가 아까 여기 적어놨죠. 장르가 드라마인 여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자릿수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냥 이 값만 보여놓으면 되겠네요. 3번 문제가 이렇게 풀렸고요. 자, 4번 보시면 최저층과 최고층을 이용해서 추첨자별 당첨 층수를 계산하라고 그랬네요. 랜드 BTN 함수를 사용을 해서 표시하고 층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네요. 최저층과 최고층 사이에 랜덤으로 값을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랜드 비트윈이라고 부르고요. fx 눌러서 R 들어가겠습니다. 랜드 비트윈 이렇게 들어가시고 두 수 사이에 난수를 나오게 하는 거죠. 자, 바텀은 최저값이 되고요. 탑은 최고값이 돼요. 그러면 확인하면 랜덤으로 값이 나오고요. 저랑 다른 값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층자를 붙이라 그랬어요.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층자를 붙이겠습니다. Shift 7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결합을 하고요. 큰 따옴표 하고 층 하고 따옴표 닫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바뀌고요. 채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값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랜드 비트윈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처리하는 함수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강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공인중개사, 2이면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로 표시를 하라고 했죠. choose와 left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fx 눌러가지고 choose부터 써볼게요. choose 함수와 left 함수를 중첩을 해요. 바로. 왜냐면 여기서 어떤 값을 추출을 하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left로 뽑아진 값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 추가하셔가지고 left. 자, 텍스트는 문자가 들어있는 셀이죠. 우리 여기 D28셀이 되겠죠? 그리고 맨 앞에 글자를 우리는 추출하려고 하니까 1이라고 적어줍니다. 추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value 1이면 그 말이죠. 1이면 뭘까요? 1이면 공인중개사, value 1 여기다가 1이면 그 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value 2는 2면 그 말이에요. 2면 사회복지사 이렇게 하고 3이면 주택관리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그런 식으로 내가 해당하는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 처리가 되고요. 좀 늘려주시면 이렇게 크게 보일 건데요. 시험 보실 때는 딱히 그냥 이런 건 안 만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 작업 2번부터 작업, 차트 작업까지 한번 한 회를 쭉 풀어봤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해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포함해서 예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한 개 파일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좀 같이 열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창을 띄워
닫아 적어놨나요? 카카오톡을 좀 시켜서 파일을 좀 볼게요. 제가 급여 명세서 파일을 한 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어요. 콘텐츠 사용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거는 밑에서 한번 했었죠. 가족수당, 뭐 의료보험, 뭐 국민연금 이런 거 구하는 것은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기본급하고요. 직책수당, 시간 외 수당 이 부분은 이제 전에는 그냥 제가 답을 써드렸어요. 그죠? 써진 대로 그대로 안 지우고 그대로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걸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함수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아래에 시트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급여 기준에 대한 시트가 있고요. 그 개인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급여 대장은 원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데이터들이에요. 데이터들 여기다가 딱 입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겠죠. 저는 지금 직원이 25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YJ001부터 해서 25명이 있는데 뭐 10배가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의 수당 이런 값들을 다 그냥 나오게 함수로 구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명세서는 이제 이렇게 표를 한 개 만들어 가지고요. 표를 한 개 만들어서 이제 이 값들을 조회를 하는 거죠. 값이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 이제 실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급은요. 우리 급여 기준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직위라는 게 있고 호봉이라는 게 있죠. 여기는 550까지라고 했는데 훨씬 더 많겠죠. 호봉도 굉장히 많고 직위도 뭐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겠죠. 뭔가 회사마다 기준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샘플로 하나의 기준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급여 대장처럼 대리이고 350이에요. 그러면 기본급이 얼마죠? 대리이고 350이니까 요 값이죠. 128만 원이 나오겠죠. 요 값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밑으로 가는 값과 옆으로 가는 값이 만나서 어떤 값이 나올 때 우리가 인덱스 함수 사용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표는 우리 H룩업이죠. 이런 표는 H룩업입니다. 부장에 대한 수당, 시간의 근무값에 대한 수당 이렇게 위에서 값을 찾아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은 우리가 H룩업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사원에 빼기 표시되어 있는 건 0입니다. 0을 우리가 이렇게 심표 스타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빼기로 보이는 겁니다. 0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직위에 대한 직위 수당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름 정의를 좀 한번 이용해 볼까요? 이름 정의가 우리 수식에 가면은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곳에서 이름 정의 하나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수식을 좀 알기 쉽게 이름으로 좀 정의를 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직위에 대한 직책 수당이죠. 이 표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직책 수당표라고 이름을 정의해 볼까요? 직책 수당표 하고 엔터 하시면은 이 범위가 이름으로 직책수당표랑 이름이 나오고요. 밑에 거는 그러면 여기 부분은 시간 외 근무표 시간의 수당이라고 해볼까 이름을요. 시간 외 수당 이렇게 떼쓰기 없이 하시고 너무 길어지면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뭐 시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름 정의는 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급여 대장을 먼저 구해볼 건데 급여 대장에서 직책 수당과 시간 외 수당을 먼저 구하고 그 후에 기본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책 수당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 표를 참조해서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H룩업이다 그랬어요. 자, 다른 시트에 있다 하더라도 이름은 하나의 파일에서는 호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트에 있는 이름도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FX 눌러서
hlookup, hlookup에 들어가시고요. lookup value는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이에요. 아까 우리 이 급여 기준에 보니까 직위에 대한 수당이죠. 그럼 기준은 직위가 되는 거죠. 여기를 지우고 다시 급여 대장으로 가가지고 지워버릴게요. 다른 시트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시트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요. 느낌표하고 해서.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자동으로 나오니까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찾으려는 값은 직위가 기준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직책 수당은. 그러면 이 직위 대리가 수당이 얼마인지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D사라고 찍어주는데요. 그냥 D사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급여 대장 느낌표 D사라고 나오죠. 뒤에 느낌표 앞에 있는 말이 시트 이름이에요. 급여 대장 느낌표 D사 이렇게 나오면 급여 대장이라는 시트에 있는 D사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하려고 하는 표예요. 우리가 아까 직책수당표라고 이름을 정해놨죠. 그러면 직책수당표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해주면요. 내가 정의한 이름이 맞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그냥 푼다운표 해가지고 직책수당표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잘못 이름 정의된 겁니다. 여기 눌렀더니 이렇게 이름 정의된 영역이 나타나네요. 자, 그리고 시트 간에 서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로우 인덱스 넘버라는 것은 아까 우리 봤던 직책 수당표에서 밑으로 두 번째 있는 값이죠. 그래서 2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밑으로 두 번째 있는 값을 찾겠다라는 거고요. 레인지 룩업은 찾는 방법이에요. 찾는 방법은 우리 기준이 이 직책이죠. 직위. 이 직위는 문자열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 0이 됩니다. 0.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동으로 쭉 끌어주시면 자동으로 이 직책 수당이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같은 식으로 시간 외 수당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시간 외 수당은 이 표를 참조해서 우리는 밑으로 세 번째 있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hlookup 똑같이 이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 들어가가지고 lookup value는 찾으려는 값이 되는데요. 직책에 대한 값을 찾는 건가요? 시간의 근무에 대한 값을 찾는 거죠. 시간의 수당이니까 찾으려는 값은 이 시간의 근무 값이 되겠네요. 시간의 근무.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우리가 이름 정의를 뭘로 했을까요? 시간 외 수당이라고 했을까요? 시간 외 수당.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우고 요 시간 급여 기준 시트로 이동을 해요. 수식 창 띄워놓은 상태에서 급여 기준 시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외 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적인 값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 번째 있는 값 찾는 거죠. 아래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값을 찾기 때문에 3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 경우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보면은 맨 첫 행에 있는 값들의 똑같은 값만 찾게 되니까 우리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을 찾을 때는 1을 써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시간 외 수당이 4,100원이 아니죠. 이거는 1시간에 4,100원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0부터 9시간까지는 시간당 2,500원이고 10시간부터는 10시간부터 19시간까지는 시간당 3,200원이에요. 20시간 이상은 시간당 4,1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해당 시간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 몇 분이 해당하는지 그 기준값을 정한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곱하기 시간 외 근무 시간 값을 곱해줘야 시간 외 수당 값이 나타나죠. 너무 수당이 작죠. 이것은 좀 이렇게 하면 시간 23시간 하고 94,300원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우리가 바꿔볼까요? 기분이라도 좋게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네,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받을만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적은가요, 이것도? 일단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수식의 값을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2010년이니까 뭐 12년 전 급여 내역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기본급은 우리가 이표를 참조하는데 앞에 우리 직위하고 시간의 수당은 한쪽 방향으로만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직위는 행과 열 모두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행은 1, 2, 3, 4, 5 숫자로 돼 있어서 여기에 있는 호봉합 값하고 숫자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호봉값을 찍어주면 됩니다. 앞에 급여대장에 있는 호봉값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 자, 직위는 부장이 첫 번째 있고 과장이 두 번째 있고 대리가 세 번째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내 지금 직위가 대리였잖아요. 대리가 이 중에서 몇 번째 있는가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때 어떤 대리란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가를 찾을 때 매치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매치를 써서 우리가 찾아볼 건데 여기 범위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조금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범위는 우리가 직급이라고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직급 이렇게 적겠습니다. 뭐 직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직이라고 쓸까요? 직이 엔터. 그다음에 이 범위 있죠. 우리가 350에 대리가 세 번째 있다 할 때는 여기서부터 되는 거잖아요. C4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의 범위를 기본급이라고 이름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급 이렇게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기본급이라고 하는 데에서 밑으로 3칸, 옆으로 3칸 가서 나오는 우리 128만 원을 맞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덱스라는 함수를 들어가죠. 인덱스라는 함수는 어떤 범위에서 밑으로 몇 칸, 옆으로 몇 칸 가서 나오는 값이 뭔가 생컴마열을 찾는 거예요. 위에 것이 그렇게 찾는 방식이에요. 아래는 좀 다른 방식이고 확인을 하면 값이 나올 건데 어레이는 어디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 아까 기본급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기본급 이렇게 잡아줍니다. 기본급에서 그 말이에요. 자, 아까 로우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 가는 것은 우리 호봉값이라 그랬죠. 호봉값은 여기 보니까 1부터 5까지 나와 있어서 그냥 이 호봉값을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호봉값을. 그리고 열은 이제 로우가 행, 칼럼이 열이니까 이 열 같은 경우는 직급을 찾아야 되는데 직급이 몇 번째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줘야 되죠. 그렇게 찾을 때 매치 함수를 쓴다 그랬습니다. 자, 매치를 중첩을 하겠습니다. 함수 추가해서 매치 함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룩업 밸류는 찾으려는 값이에요. 우리는 이 대리라는 값을 찾을 거예요. 찾으려는 값은 대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냐면 아까 우리가 이름 정의해 놓은 거 있죠. 급여 기준에 우리 이름 정의해 놨는데 직위라고 이름 정의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면 바로 뜨죠. 이름 정의를 안 하면 저 급여 기준 시트로 가서 범위를 잡아서 채우기 할 거니까 고정까지 해줘야 돼요. 이름 정의를 하니까 이런 모든 작업이 다 그냥 패스가 되는 거니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매치 타입은 0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기 위해서 0이라고 씁니다. 그럼 3 대리가 아까 이 범위들에서 세 번째 있다라고 값을 찾는 거죠. 인덱스로 나가서 보시면 이 어떤 기본급이라고 이름 정의된 범위에서 밑으로 3칸, 옆으로 3칸 이렇게 나온 값을 찾아서 128만 원이라는 값이 나왔죠.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쭉 끌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급 값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뒷부분은 우리가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요. 이제 개인별 명세서를 한 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도 2006년이네요. 그냥 2010년으로 맞출게요. 자, 2010년 1월 급여 지급 명세서를 우리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도형으로 그린 거예요. 사각형 도형에서 그냥 뭐 채우기 없음이라든가 뭐 해서 만들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표 만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표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지금 이 배경에 다른 시트에서 이렇게 모서리 선들이 보이죠? 눈금선들이 보이는데, 개인 명세서는 눈금선을 안 보이게 처리를 한 거예요. 보기에서 눈금선이라는 걸 뺀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선이 보이고, 없으면 선이 안 보입니다. 이것은 뭐 보여도 안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예, 이 사람을 이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요거 표 만드실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점은 수고하셨습니다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하이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문자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인식이 돼요. 보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수식으로 인식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 엑셀에서 등호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게 되면 수식으로 봐요. 근데 수식의 문법이 뭔가가 안 맞죠.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숫자 수식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열로 처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 앞에다 한 개 붙입니다. 이렇게 앞에다가만 한 개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식이나 숫자를 문자로 처리하고 싶을 때 작은 따옴표를 한 개 붙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수식을 적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기본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엔터를 치면 답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답이 아니라 요 글자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등호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한 개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눈썰미가 상당히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쓰시는 거를 몇 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등호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값들은 수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앞에 내가 이 문자를 그대로 문자열로 표현하고 싶으면 작은 따옴표를 붙여주시면 된다.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001 이렇게 쓰면은 절대 00이 표시되지 않죠. 앞에 0은 의미가 없는 0이다 보니까 001로 해도 아무리 절대해도 0이 표시가 안 돼요. 입력할 때. 그러면 처음부터 작은 따옴표를 한 개 쓰고 001로 쓰게 되면 작은 따옴표가 붙으면 문자 처리되는 거니까 문자는 뒤에 값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오죠. 그럼 이 앞에 보니까 녹색 표시가 생기잖아요. 녹색 표시는 약간 오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눌러서 그냥 오류 무시 이렇게 해버리셔도 됩니다. 숫자로 변환하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오류 무시 이렇게 하시면 녹색 표시 요거 누르시면 돼요. 느낌표 이거 눌러서 오류 무시 이렇게 하시면 오류 없어지면서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글씨 커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다 똑같이 오류라고 나오면 여기 오류 나온 첫 번째 셀에서 오류 무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1 써갖고 나는 001로 표시하고 싶다. 다 써놔버렸다 이미. 그러면 셀 서식으로 해서 사용자 지정에서 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0으로 반드시 붙어서 표시가 되는데 속성은 달라요. 이것은 숫자고 이것은 문자 데이터죠. 왜냐하면 정렬이 다르죠. 이것은 왼쪽, 이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요거 입력하시는 것이 조금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 입력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 어떻게 판을 만들었나 보고 싶으시면은 보기에서 눈금선 체크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테두리도 여기만 따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서식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제가 혹시 전에 서식 복사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서식 복사를 이용하시면 어떤 테두리 같은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범위를 제가 모든 테두리를 하고 여기랑 여기만 이렇게 테두리를 했어요. 이렇게 색깔을. 근데 이 디자인을 다른 데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이런 디자인 똑같잖아요.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싶다. 그런데 매번 하기도 귀찮고 효과가 뭘 줬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그러면 이 범위를 이 범위에 있는 서식을 복사하는 거예요. 글자 내용이 복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글자에 대한 서식까지는 복사가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도둠 11로 했다. 뭐 여기 칸에 어떤 뭐 색깔을 넣었다. 질감을 넣었다. 이런 건 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서식 복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블럭을 잡고 우리 여기 분 모양 서식 복사 아이콘 있어요. 홈에. 이걸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커서 옆에 분 모양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 비금친 이 부분이 이제 복사가 된 거니까 어딘가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이런 서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서식 복사인데요. 한 번만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연속적으로 몇 군데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서식 복사 이 블럭을 잡고 서식 복사를 하실 때 서식 복사를 클릭을 하지 마시고요. 더블 클릭을 해요. 따닥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간 데마다 복사가 돼요.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ESC 누르면 취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서식 복사라는 기능을 또 활용을 하시면 또 편리하게 이런 디자인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4번만 딱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을 하면 그 4번에 대한 부서명, 성명, 직위, 뭐 급여 내역 정보 이런 모든 값들이 한 번에 딱 조회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응용이 되면은 매크로로 출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뭐 만들 수 있겠지만은 출력 정도 하는 거라면 굳이 매크로를 안 만들어도 그냥 프린트만 하셔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4번 하나만 입력을 딱 하면 나머지 값 자동으로 채워지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4번을 내가 일일이 입력하게 되면 좀 귀찮죠. 그리고 잘못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은 딱 급여 대장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4번 값만 입력을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는 뭐 4번이 추가될 수 있고 됐다가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단은 지금은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죠.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어떤 값의 범위를 제한시켜 주는 것을 유효성 검사라고 했고요. 이 4번을 유효성 검사로 딱 이 값들만 YJ001부터 25까지만 입력될 수 있게 값을 제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범위를 잡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름정의 배웠잖아요. 이름정의 한 거를 써먹어 보겠습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4번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엔터. 자, 그러면 개인 명세서에 4번 이 셀에는 방금 우리가 4번이라고 이름 정의한 영역 데이터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제한 대상의 모든 값이라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목록으로 해주게 되면 원본에다가 우리가 아까 4번이라고 이름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는 해가지고 4번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이름 정의된 값은 수식으로 쓰일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호가 나와야 됩니다. 등호 없이 이름 정의 값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하면요. 이렇게 삼각형 단추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4번 값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요 중에 한 개의 4번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성명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성명은 이 급여 대장표에서 4번이 001이다. 그러면은 이름이 뭐예요? 유진아죠. 4번이 006이다. 그러면 이 김순정이네요. 그죠? 그럼 이 표를 통째로 참조해서 왼쪽에서 값을 찾아서 옆으로 몇 번째 있는 열이냐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런 표 모양이 브이루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전체를 다 블럭을 잡겠습니다. 이 표를 다 블럭을 잡아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급여라고 하겠습니다. 급여.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 급여라는 표에서 우리는 이름 정의를 한 거예요. 급여라는 표에서 성명은 두 번째 있죠. 이걸 브이루업 써가지고 이 표에서 우리는 이 4번에 대한 옆으로 두 번째 있는 값을 나타나게 해 보겠습니다. 함수 우리가 아는 브이루업 함수 이용하시면
vlookup 들어가가지고 lookup value라고 하는 것은요. 찾으려는 값이에요.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이 4번에 대해서 찾을 거예요. 그죠? 기준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 대해서.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급여라고 우리 이름 정해놨죠? 이름 정해놓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고정할 필요도 없어요. 자, 급여라고 한 데서 찾겠다. 자, 열번호는 우리 아까 성명은 옆으로 두 번째 있는 값이었죠. 그러니까 2라고 적어요. 부서는 세 번째에 있는 값인가요? 부서는 세 번째, 직위는 네 번째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숫자만 바꿔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지우고 다시 2만 놔두겠습니다. 레인지 룩업은 이게 문자열이죠. 이 값에 대한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니까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유진아가 나옵니다. YJ001은 유진아가 맞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4번을 바꾸면 그에 대한 성명이 바뀌는 걸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6번으로 바꿔볼까요? 6번으로 바뀌었더니 김순정. 자, 확인해보면 6번이 김순정 맞죠? 그러면 이제 부서는 여기 표에서 뭐만 바뀌면 될까요? 여기 행번호만 바뀌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서는 똑같이 브이로그업을 써서 브이로그업을 써서 이 4번에 대해서 찾겠다. 테이블 어레이 급여에서 자, 부서는 세 번째 있죠. 3.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 0. 확인하면은 객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위도 하고 뭐 공제학계 차감 뭐 지급학계 이런 거 기본급 다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은 식으로 브이로그업을 써서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열 번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해 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근데 바로 문제가 생기네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방금 그대로 여기 일단은 똑같이 복사했으니까 기획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기획실이 나와야 되는데 오류가 발생했어요. 수식을 볼게요. 자, 지금 이게 한 칸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죠? 고정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수식이 이쪽에 있다가 밑으로 한 칸 이동이 되면 우리가 상대 참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고정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었던 YJ006이 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김순정에 대한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급여라고 하는 셀에서 김순정에 대해서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4번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 김순정부터 수정을 해볼게요. 이 C7셀 있죠. 급여 4번. 이 C7셀은 바뀌면 안 되죠. 다른 값들은 우리가 여기 2, 3, 4를 바꿔줄 건데 여기는 바뀌면 안 될 값이에요. 그래서 F4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를 하니까 어디다 갖다 붙여도 김순정이랑 똑같은 수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여기 그 기준이 되는 4번 값을 고정을 해야 한다. 그냥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일일이 하나씩 나는 브이로그업 한 10번 넘게 써가지고 한 번씩 그냥 다 구할 거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목적이기도 하고 편리하게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똑같은 수식을 10번 쓰고 있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고 힘들죠. 복사 붙여넣기 하면 편한데 그러려고 봤더니 이 기준값이 고정이 안 돼서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여기를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부서를 3으로 바꿔주고 직위는 4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딱 이 예상값이 조회가 되죠. 4번을 바꾸면 12번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값이 다 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급도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상태에서 기본급 컨트롤 V 다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V를 다 하고 기본급이 몇 번째 있는 열인가만 우리는 고려를 하면 되겠죠. 자, 기본급은 급여 대장에서 몇 번째 열이죠? 1, 2, 3, 4, 5, 6번 열이죠. 6번 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FX 다시 누르시면 되고요. 수식 입력해서 바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칼럼 넘버에다가
6이라고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자, 직책수당은요? 이제 옆으로 7이죠. 그죠? 여기 또 7로 바꾸고 8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또 뭔가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데, 이게 옆으로 붙어 있으니까 하나만 쭉 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이런 거 놓고 그냥 쭉 자동 채우기 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바꿔주면 되냐면 여기를 2를 자동으로 바뀌게끔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열 이름들 있죠. 열 이름들은 이 급여 대장과 똑같이 써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부서하고 직위에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부서하고 직위에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자동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치를 써갖고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똑같지 않으면은 아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만 네 칸만 한번 자동 채우기를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하신데 일단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 6, 7, 8, 9 자동으로 채워지게 할 수 없을까? 자동으로 채워지게 하려면 우리가 매치를 써가지고 이 글자들이 요 값들 중에서 몇 번째 있는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줄만, 제목줄만 잡겠습니다. 여기 부서와 직위는 못 찾아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는 띄어쓰기 되어 있으니까. 띄어쓰기 안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 채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는 뭐라고 할까요? 열이라고 할까요? 열 이름. 열 이름이라고 이름 정하겠습니다. 이 필드명을 열 이름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수식이 복잡해지는데 여기 6을 지우고요. 이 급여 기본급이란 글자가 방금 열 이름 중에 몇 번째에 있는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치를 써서 찾으려는 값은 기본급. 그죠? 그리고 어디에서? 그러니까 열 이름이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다라고 하면 여기 6이 나오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겠죠. 안 나오네요. 문제가 있네요. 직책 수당과 시간의 수당도 띄어쓰기가 안 돼 있나 보다. 여기 표가. 그죠? 그래서 못 찾네요. 그러면 직책 띄우고 수당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보면 값이 찾아지죠. 시간의 수당,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열 이름을 되도록이면은 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값들을 딱 조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탑원만 하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딱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한 장에 딱 맞게 표를 만드시는 작업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엑셀 활용할 수 있는 뭐 틀 고정이라든가 이런 좀 인쇄와 관련된 설정들 이런 것들 좀 설명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유를 마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